오후 들어서도 코스피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를 비롯해 테마주들의 힘을 받는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주말장인 오늘 지수 종목들은 쉬어가고 테마주들만 바쁘게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다소 어수선한데요. 전날 미국장 상승에 비하면 아쉬운 금요일장이지만 현재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데다가 또 완만한 상승세로 안정감을 줬던 한 주답게 마지막 거래일도 자극적이진 않지만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은 102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선 처음으로 이 시간대 거래소에서 7억 원의 매수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개인이고요. 한편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화학업종은 1,0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량을 늘리기로 한 연기금이 그 이후로도 계속 팔았죠. 오늘 좀 스탠스가 달라 보입니다. 기관은 팔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소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4월의 셋째 주였습니다. 1000스닥에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3200포인트도 확인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수만 보면 시장은 분명히 봄이었지만 4월에도 떼진한 한파특보가 들려온 것처럼 시장에도 언제 강풍이 들이닥칠지는 모르는데요.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한 만큼 현재 상황도 시황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 끝 확인해 보시죠. 자, 4가지 섹션으로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과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 장 특징주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수급부터 보시죠. 수급에서는 페노션과 K시텍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운주에 다시 좀 볕이 뜨는 걸까요? 이 정부의 해운산업 도약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수혜 기대감에 해운주들 다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외국계 창구 상위 종목에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K시텍은 기관 중에서도 은행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4월 전체를 볼 때도 기관이 하루를 제외하고도 꾸준히 사고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주 K시텍입니다. 이어서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크게 코로나 테마와 정부 정책 테마로 나눠봤습니다. 최근 이 두 테마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확진자 급증 소식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부의 백신 도입 소식에 따른 스푸트니크, 국내 백신, 치료제, 종근당 관련주 등 제약바이오를 한데 묶어서 코로나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요. 정부 정책단에서는 오늘 크게는 해운주와 유아용품 관련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 정책으로 묶어볼 수 있는 중국 산하정책 완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유아용품 관련주 테마 이슈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자, 세계 1위 인구 대국 중국이 2023년 인구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는 인도의 추월을 당해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60년 만에 최저 출산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를 위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 중심의 내수 경제인데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쌍순환 중심, 내수 중심 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에도 엄청난 악재가 되겠죠. 지금 중국으로선 내수를 떠받쳐줄 수 있는 인구수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정부가 즉시 산하 제한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여기에 수혜주로 움직이는 유아용품 관련주 급등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저출산 정책 관련주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2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캐리소프트도 9% 가까이 급등, 제로투세븐은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주다가 현재 시각에는 15% 가까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정부 정책 테마주로 묶어봤던 해운주 현재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페노션은 6.5% 상승하고 있고요. HMM은 4.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슈 종목입니다. 위즈코프와 제로투세븐인데요. 이 위즈코프는 휘발유값 상승과 정치 인물 테마와 함께 엮이면서 화요일, 수요일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풀리면서 그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궁중비책의 제로투세븐도 유아용품 관련주로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리포트 관련 종목 보시죠. 오늘 나온 리포트들은 정말 재밌는 리포트가 많았죠. 대표적으로는 신세계와 효성TNC 보겠습니다. 신세계 목표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명품은 역시 신세계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1분기 영업이익 991억 원, 시장 기대치 큰 폭 상회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 34만 원이 제시됐습니다. 자, 그 다음 리포트는 효성TNC입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는 제목이 효성TNC의 리포트 제목인데요. 자,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신세계는 1.4% 상승하고 있고요. 효성 TNC 주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도 14.8% 급등 중입니다. 오늘 70만 원 선 부근까지 바짝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이상로 대표 바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가장 뜨거운 종목과 그에 대한 진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뜨거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효성 TNC를 먼저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오늘 증권사 레포트들에서 호평이 지금 쏟아지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며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최근에도 주가는 꾸준하게 오르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미 선반영을 했다는 부분도 또 한편에서는 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언제쯤 나타날지 여부를 항상 체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이런 석화 기업들, 바로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난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석유를 수입을 하는 나라지만 또 석유를 한편으로 또 수출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석화 기업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재화를 다시 한번 생산을 해내서 그거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효성 TNC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LG화학도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바로 이 석화 기업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효성 TNC뿐만이 아니라 이 효성그룹 자체도 상당히 바뀌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효성화학, 또 효성중공업,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효성 TNS라든지 또 효성 TNC, 또 이런 효성 ITX까지도 상당한 실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 효성그룹이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오늘 레포트 나오는 얘기들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까지 간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100%다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면 한 80만 원, 90만 원 선에서 여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거래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고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쪽의 측면을 다 같이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 TNC가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대안주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효성 지주사를 우리가 좀 더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효성그룹이 이 화학업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수소 생산 및 또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가장 캐파를 크게 늘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효성그룹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이 효성그룹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재평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효성이라는 지주사를 한 번 더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현재 효성 TNC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이라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연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지주사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미리 선점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효성의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효성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한 95,000원에서 96,000원 부분까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89,400원입니다. 현재 가격대에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전고점이었던 96,000원까지는 돌파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제가 빠지는 부분은 온라인 공개 방송이라든지 홈페이지 내에서 여러분들께 꼭 AS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이상로를 검색해서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